주간 EPL 시간입니다. 먼저 타이거기부터 들어가 보죠. 털어보자. 털어보자. 새끼들아. 여전히 세군요. 여전이라뇨. 세지 않습니까? 많이 세잖아요. 요즘. 왜 세게 안 하죠? 저 세게 해요. 둘째가 출산해서 그런 거야? 둘째가 출산을 하는 건 아니죠. 둘째가 나오는 거지.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뭐냐. 아니면 약간 지상파 개그맨 느낌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앞에 없던 비주얼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이네. 지금 요원3가 여기 견학 갔어요. 요원3는 지금 밖에서 편집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촬영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촬영 현장이라고 그러니까 웃기네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친구가 키가 커. 네. 키가 너무 커. 네. 아무튼 그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세게 하고 있는데 더 세게 나간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자, 주간 달고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첼시가 털려야 됩니다. 털려야 된다? 이거 털려야 돼요. 탈곡기가 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제가 보기에는 램파드 감독이 마음을 새로 먹어야 됩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요런 자세한 아주 경기마다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히든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에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그래. 이제 그럼. 그런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승점 1.1 딴 게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물론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에서 뭔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것도 있겠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도 뭔가 첫 번째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좀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램변 나갑니다. 일단 램파드의 변호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램파드 감독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전문가스러운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누가요? 네가요. 네. 저 아닌데요. 네네네네. 그럼 누가요라고 왜 물어봤죠?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전문성을 따졌다고? 전문성 어느 정도 발판이 돼야지. 그야말로 발판이죠. 네. 밑에 발판. 네. 자,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초보 감독이 그리고 물론 이제 챔피언십에서 감독을 하긴 했습니다만 초보 감독이란 말이야. 초보 감독이죠. 첼시라는 팀을 만났어. 새로운 선수도 영입이 안 됐어.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없습니다. 네. 그게 램변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수임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승점을 따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비기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고수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레스터 시티전은 비기긴 했어요. 비겼어요. 운 좋아서 비긴 거예요. 근데 이거 질 뻔한 경기였다. 질 뻔한. 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나중에 팀이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점 방어도 필요하다. 그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승점 방어 못한다. 네. 결국 램파드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수단의 수준이나 선수단의 어떤 그 질과 양을 고려하면서 본인의 전술을 투영해야 된다. 맞춰가야 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했지만 그 이임생 감독과 비슷하다. 사실 수원도 초반에 이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맞춰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수원도 여전히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잘 나가고 있는 김병수의 강원을 잡아냈잖아. 타가타 헤트트릭 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공격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플리식 그리고 마운트는 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나이가 어린 선수니까. 뭐 플리식도 나이가 어립니다만 플리식은 아자르의 대체자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고요. 더 중요한 선수는 윌리안입니다. 아자르의 권한대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플리식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 새로운 팀에 와가지고 좀 삐걱거리는구나, 적응 잘 못하는구나, 얘도 시간이 필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반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전부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첼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때도 이미 잉글랜드의 최고의 신성 제이든 산초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고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점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플릿이 겨울이적 시장에 비싼 돈을 주고 미리 선점을 해놨을 때 도르트문트 팬들이 아싸! 사기쳤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싸게 못 샀거든. 그렇지, 되게 비쌌어. 물론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잘 다시 다듬어질 수도 있겠지만
도르트문트 팬들이 과격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빠르게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친구는 미래가 없다라고 도르트문트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회가, 이 정도 어떤 오퍼가 왔을 때 내보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가 어떤 그 도르트문트 팬들이 좋아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번 경기 다 나왔다. 플리식은 엉망이었습니다. 안 좋아요. 한 명을 못 제껴요. 한 명을. 이래가지고는 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프레스를 해나가는 공격의 선봉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윌리안도 교체돼서 나왔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활발해져야죠. 완전 패시미스. 네. 램파드 감독의 엄청나게 많이 뛰는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활동량인데 나이 많은 스페니시 오른쪽 라인, 오른쪽 풀백의 아스플리쿠에타, 그 다음에 오른쪽 윙포워드인 페드로가 87년생, 저보다 2살 동생입니다. 아스플리쿠에타 제 친동생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나이들이 31, 33이야. 근데 이때 이 나이 때 이렇게 체력이 빨리 떨어지나? 아니죠. 충분히 뛸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주중 경기 120분. 물론 120분을 풀로 뛰고 왔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 And 첼시의 스타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램파드 전방 압박 좋다 이거야. 네. 처음에 전방 압박 잘 됐잖아. 근데 그게 마치 뭐랄까 이 불나방 같은. 한 번에 확. 불나방이 이 표현이 맞나? 불나방? 그냥 한 번에 확 탔다가 불을 따라 헤매는 불나비처럼 투쟁! 그러니까 한 번에 냄비처럼 끌어올랐다가 확 휘르륵 씻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은근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안 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 에메르송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활발한 오버래핑을 해줘야 된다. 이건 비단 120분을 뛰고 왔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한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첼시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리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나와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타이밍이 늦으니까 오버래핑이 의미가 없어. 체력만 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체력만 빼고 가는 것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네. 타이밍 좋게 못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첼시의 공격을 했을 때 애들이 압박을 해야 되는지 수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못 재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압박 올라가다 쫙 올라가. 그러면 그때는 거기서 볼 뺏고 거기서 압박을 할 때는 괜찮아. 그 볼이 나오지만 않는다. 네. 근데 수비를 해.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 되나? 그러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공격을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공격 올라가는 타이밍에 앞선 지역에서만 공격이 되니까 주위 동료들에게 도움을 못 받아. 왜? 얘네들은 이미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나 하면서 좀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맞아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앞에서 공 잡고 오른쪽 쳐다보는데 왜 볼 안 주지?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할 때 주더라고. 그때서야 막 뒤에서 올라오고 있어. 네. 늦어요. 네. 그 다음에 전방 자원의 속도가 부족한데 올리비에 지루는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표팀을 제외하면 아스날에서도 그랬듯이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못 받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느린 움직임 때문에. 전방에서 프레스를 세게 걸어주려면 센터포워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미 아브라함이 조금 더 중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미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격수로서 보여준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전방 자원에 추가도 빨리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믿을만한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없다. 네. 그 다음에 수비 라인도 불안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제 케파가 불안했잖아요. 저는 케파가 크리스텐센이랑 조우마에 대해서 약간 못 믿어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패스를 제때 못 주는 저것들 저러다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가 뭘 하려다가 실수를 하는 느낌? 주면 되는데 주고 받고 해도 되는데 줬을 때 믿음이 없다는 거지. 또는 반대로 저 케파 자신을 못 믿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후토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셋피스 상황에서 존 디펜스가 너무 취약하게 약한 부분이 생겼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램파드가 빠르게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를 해서 마냥 자기 철학을 고수할 수는 없거든요. 타협을 해서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공격을 할 때 다 같이 공격하고 안정을 찾을 때 다 같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게 90분 이내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첼시는 어떨 때는 되게 잘 되고요. 어떨 때는 되게 안 됩니다. 특히나 어제 방송을 보신 그 많은 첼시 팬들이 첼시는 요 몇 경기 보니까 초반에만 좋다. 20분. 우와. 그래서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안 돼. 20분 뒤고 방전되는 거는. 그러니까 선수들의 면면도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력, 컨디션 이런 것도 램파드 감독이 제대로 깊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명이 누가 그러더라.
자기가 철강왕 램파드가 진짜 많이 뛰고 오랫동안 롱런했던 선수 아니에요. 자기 지도하는 선수들도 다 자기만큼 뛰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반은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실제 선수들의 구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진짜 그런 감독도 있긴 있어요. 앙리가 그랬잖아. 자기 잘했을 때만 생각을 그렇지. 하고 못하면은 왜 그게 안 되냐? 근데 오히려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자기는 탑 오브 탑이었으니까. 예전에 그 카렐린이라는 레슬러가 그랬다잖아. 자, 학생들 들어보세요. 붙어, 잡고, 뒤집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나? 가서 잡고 뒤집으라고. 그러니까 다 뒤집는 건 알지. 그래, 다 알아. 나도 알아. 그거 어떻게 뒤집냐고. 근데 자기는 그게 됐잖아. 그러니까 램파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수단에 대한 파악과 지금 구성 안에서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뉴캐슬. 이 새끼들은 축구할 생각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아, 진짜. 야. 2라운드 만에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경솔함을 되도록이면 이제 주원 형이 옆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 이대로 가면 진짜 강등이야. 진짜 강등입니다. 진짜 강등이야. 네. 팬들도 얘네 진짜 강등 당하겠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너무 못합니다. 네, 너무 못해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저희가 지난번 탈곡기 때도 뉴캐슬 얘기했잖아요. 이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감독이 아니에요. EPL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감독이겠지. 잉글랜드 최상위권 리그에 있는 감독이니까. 근데 어떤 팀을 가지고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번에 경기 끝나고 주말에 저기 선수들 단톡방에 다 초대했대. 그다음에 야 주말에 나와 훈련하니까. 선수 진짜? 원래 월요일 훈련인데 일요일에 다 불렀대. 이거 안 되는 팀의 전형.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한 거야. 아 이거 몇 해 전에 스티브 맥클라렌 주말에 부르더니만 씨발 강등당했는데.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잘 돌아가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경기 본 그 한 팬이 기성용 너무 눈에 안 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냈었어요. 형 얘기했죠. 이런 팀에서 눈에 띄는 거는 실수하는 것밖에 없다. 못해서 눈에 띄는 거야? 못해서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 팀에서 잘해서 눈에 띌 수가 없다. 맞아. 지금 기성용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거다. 맞아. 그냥 자기 할 거면 담백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뉴캐슬을 못합니다. 너무 못해요. 네. 그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데 다 안 맞아 진짜. 다 안 맞는데 조엘링턴이 저기 전방에 있어요. 근데 미구엘 알미론이 그래도 자기 역할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공이 안 배급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이 막 있어. 근데 뺏었어. 근데 저 앞에가 있는 거야. 전진하려면 이만큼이야. 조엘링턴은 저기 있어. 그리고 조엘링턴도 아직 EPL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혼자 뒷동 치우기도 바빠. 그러니까 공격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챔피언십에서부터 자기 축구를 보여줬던 노리치 시티는 지 축구하니까 훨씬 더 성숙한 축구를 보여준 거죠 뉴캐슬한테. 한 명이 헤트트릭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키가 그냥 말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주말에 부르고. 네.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진짜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요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네. 주말에 혼자 나와서 혼자 공부를 해야지. 그래. 혼자 이거 전술 공부하고. 그렇지. 매치 오브 더 데이 켜놓고. 네. 그렇습니다. 뉴캐슬의 이 좋지 않은 모습은 주말에 선수 부르는 거 보니까 다음 라운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해설에 대한 어떤 그 꿈 내지는 그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여러분들의 꿈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꼭 도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